중년 클리닉입니다. 오늘은 뇌과학을 바탕으로 한 편안한 잠이 들 수 있는 명상을 들려드립니다. 지친 일상에 작은 쉼이 될 수 있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뇌가 쉬기 시작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지금 이 밤 당신은 충분히 잘 버텨왔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조금 쉬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머리를 무겁게 했던 생각들은 잠시 옆에 내려두고 당신의 뇌가 가장 편안해지는 자리로 천천히 이동해 볼까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완벽하게 정리하지 않아도, 모든 걸 반성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여기 이 자리에 편안하게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고 신호를 주고받으며 당신을 지켜내고 있어요. 당신이 의식하지 않아도 당신의 심장은 뛰고 호흡은 이어지고 체온은 유지되고 모든 것이 저절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 편이에요. 언제나 그래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씩 천천히 뇌가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부드러운 신호를 보내볼 거예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들으면서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먼저 호흡을 느껴볼까요? 지금 이 순간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의 흐름을 의식해 보세요. 억지로 조절하지 말고 그저 관찰만 해도 괜찮아요. 들이쉬는 공기가 코끝을 지나 폐로 들어가고 다시 천천히 밖으로 나갑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가 당신의 뇌에게는 지금은 안전하다는 신호가 되어줘요. 호흡이 깊어질수록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당신의 몸은 저절로 이완 모드로 접어듭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이 느꼈던 모든 감정들, 긴장, 걱정, 불안,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뇌가 당신을 지키려고 애쓴 흔적이에요. 당신을 괴롭히려던 게 아니라 당신이 위험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려던 뇌의 방어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 그 감정들을 너무 미워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는 서서히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휴식 상태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뇌가 외부의 자극에 집중하는 대신 내면을 정리하고 감정을 회복하고 기억을 재배치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금 눈을 감고 있다면 뇌파는 이미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을 거예요. 알파파는 편안하고 평온한 상태의 뇌파예요. 명상을 하거나 자연 속을 걷거나 안전한 공간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뇌의 주파수입니다. 지금 당신의 뇌는 스스로 그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억지로 만들 필요 없이 그저 흐름에 맡기면 저절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당신이 한 모든 일들,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실수가 있었더라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 사실만으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쉴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을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쉬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이 닿아 있는 이불, 침대, 바닥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당신을 받쳐주는 그 단단한 지지를 느껴보세요. 당신은 떠있지 않아요. 안전하게 지지받고 있어요. 중력이 당신을 아래로 잡아당기고 당신은 그 힘에 편안하게 몸을 맡길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몸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볼까요? 먼저 이마부터 시작해요. 당신의 이마에 혹시 주름이 잡혀 있나요? 눈썹 사이에 힘이 들어가 있나요? 그 힘을 천천히 빼보세요. 이마가 부드럽게 펴지고 눈썹 사이의 간격이 조금 넓어지는 걸 느껴보세요. 눈 주변의 작은 근육들도 천천히 이완시켜 볼게요. 눈꺼풀에 힘을 빼고 눈동자가 편안하게 제자리에 머물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볼과 턱의 힘도 조금씩 풀어봅니다. 이를 꽉 깨물고 있었다면 위아래 이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혀도 입천장에서 살짝 내려놓으면 목 주변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어깨에 들어간 힘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어깨가 귀 쪽으로 올라가 있었다면 중력에 맡겨 아래로 내려가도록 허용해 주세요. 팔과 손에도 힘을 뺍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편안하게 이완되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가슴과 배의 긴장도 천천히 풀어봅니다. 호흡이 자연스럽게 배까지 내려가도록 허용해 주세요. 배가 부드럽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그냥 지켜봅니다. 등과 허리, 엉덩이와 다리, 발끝까지 몸 전체가 무겁게 편안하게 이완되는 걸 느껴보세요.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 몸이 이완되는 신호를 받으면서 지금은 위험하지 않구나, 이제 쉬어도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교감신경의 활동이 줄어들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수는 조금씩 느려지고 호흡은 깊어지고 체온은 약간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당신을 숙면으로 이끄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편안함, 이 고요함, 이 안전함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허락한 선물이에요. 오늘 하루 정말 수고했어요.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요. 이제는 쉬어도 돼요. 앞으로 이어질 시간 동안 당신의 뇌는 점점 더 깊은 휴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억지로 잠들려고 하지 않아도 그저 이 흐름에 몸을 맡기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일입니다. 당신은 안전해요. 당신은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해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당신이 관심을 가졌던 뇌과학 이야기, 집중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를 믿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들으면서 잠이 들어도 괜찮고 계속 듣고 있어도 괜찮아요. 당신의 뇌는 의식하든 하지 않든 필요한 것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럼 천천히 다음 이야기로 이동해 볼까요? 2부 페이커가 실천하는 집중과 이완의 뇌과학.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는 이미 조금씩 쉬기 시작했어요. 호흡이 깊어졌고 몸이 무거워졌고 생각의 속도가 조금 느려졌을 거예요. 이제부터 나눌 이야기는 당신이 깨어있는 동안 어떻게 뇌를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회복하고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계 최고의 선수들, 오랜 시간 최정상에 머무는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매일 반복하는 루틴과 시스템이에요.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뇌는 패턴을 좋아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순서로 준비를 하고 같은 방식으로 집중에 들어가는 그 반복적인 과정이 뇌에게는 예측 가능한 안전을 선물하는 거예요. 예측 가능하다는 건 뇌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뇌가 항상 경계 모드로 있어야 하지만 익숙한 루틴 안에서는 뇌가 훨씬 적은 에너지로도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루틴은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뇌를 보호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신경학적 전략이에요. 페이커 선수는 경기 전 항상 같은 방식으로 몸과 마음을 준비한다고 해요. 손목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고 물을 마시고 짧은 명상을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뇌에게 보내는 신호는 이제 집중할 시간이야. 넌 준비됐어 라는 확신의 메시지예요. 이런 루틴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반복하고 조정하고 자기에게 맞는 형태로 다듬어가면서 뇌 속에 단단한 회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경과학에서는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불러요. 신경가소성은 뇌가 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태어났을 때 정해진 뇌회로로 평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반복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연습하느냐에 따라 뇌의 구조 자체가 물리적으로 변한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악기를 배우는 사람의 뇌에서는 손가락을 제어하는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운동선수의 뇌에서는 균형과 협응을 담당하는 영역이 더 발달해요. 똑같은 원리로 당신이 매일 긍정적인 생각을 연습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연습을 하면 뇌 속에서 그 회로가 점점 더 강해져요. 반대로 매일 자책하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불안에 빠지는 연습을 하면 그 회로도 강해집니다. 뇌는 선악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저 당신이 자주 사용하는 회로를 더 빠르고 강하게
작동하도록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당신이 매일 어떤 생각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는 안 되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른다면 그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과거의 그 회로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쪽 길이 넓어진 것뿐이에요. 하지만 다행인 건 뇌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연습하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지만 반복할수록 그 회로가 점점 더 강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쪽이 더 자연스러운 생각이 돼요. 페이커 선수가 오랜 시간 최정상에 머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실패 후에도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는 사고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경기에서 지거나 실수를 하거나 비난을 받아도 그는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경기는 졌지만 내가 배울 게 있구나. 다음엔 더 나아질 수 있겠구나. 이건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기 보호 시스템이에요. 실패를 경험했을 때 뇌는 자동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해요.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 스스로를 계속 비난하고 나는 쓸모없어라고 반복하면 코르티솔 수치는 더 높아지고 뇌는 더 큰 스트레스 상태로 들어가요. 높은 코르티솔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해마라는 영역이 손상돼요. 해마는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즉,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새로운 걸 배우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실패 후에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라고 말하면 뇌는 코르티솔 대신 세로토닌이라는 안정 호르몬을 분비해요.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줄이고 학습 능력을 회복시켜줘요. 결국 실패 자체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실패 후에 스스로에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당신의 뇌 상태를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페이커 선수는 수백, 수천 번의 경기를 치르면서 이 시스템을 내면화했어요. 실수는 그저 정보일 뿐 자신의 가치를 규정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걸 뇌가 확실히 배운 거예요. 당신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조금씩 천천히 실패와 실수를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배움의 재료로 바라보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그 연습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돼요. 예를 들어, 오늘 실수를 했다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중립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오랫동안 자책하는 회로가 강하게 작동해 왔다면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건 익숙하지 않은 길이니까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그 길이 점점 넓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쪽이 더 자연스러운 반응이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작은 성취를 쌓아가는 거예요. 뇌는 성취감을 느낄 때 도파민이라는 보상 호르몬을 분비해요. 도파민은 동기부여와 학습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큰 성공만을 성취로 인식해요. 시험에서 1등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끝내거나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만 성취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뇌는 작은 성취에도 반응해요. 오늘 계획한 일을 하나 끝냈어요. 그것만으로도 도파민이 나와요. 운동을 10분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성취예요. 침대를 정리했어요. 그것만으로도 뇌는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신호를 받아요. 작은 성취를 매일 쌓아가면 뇌 속에 나는 해낼 수 있다는 회로가 점점 강해져요. 그러면 더 큰 도전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게 돼요. 이미 작은 성취들을 통해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경회로가 단단해졌으니까요. 페이커 선수도 큰 대회만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매일의 훈련, 한 판 한 판의 게임,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달성하면서 뇌에게 지속적으로 나는 성장하고 있어라는 신호를 보내요. 당신도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스스로에게 약속하고 지켜보세요.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 5분 스트레칭하기, 하루 일과 중 한 가지만 끝내기, 무엇이든 괜찮아요. 그리고 그걸 해냈을 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잘했어. 해냈네. 괜찮은데? 이 작은 인정이 뇌에게는 엄청난 보상 신호예요. 집중력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집중을 못해라고 말하지만 사실 집중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되는 능력이에요. 뇌의 전전두엽이라는 영역이 집중을 담당하는데 이 영역은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연습으로 강화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5분만 집중해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럼 5분만 집중하면 돼요. 그걸 매일 반복하면 어느 순간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점점 더 길어져요. 중요한 건 나는 안 되라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5분밖에 집중 못하는 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아직 그 근육이 약한 것뿐이에요. 근육은 키울 수 있어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커 선수는 한 게임에 완전히 몰입하는 집중력으로 유명해요. 하지만 그 집중력도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수천 시간의 연습과 반복을 통해 뇌가 그 상태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회로를 만든 거예요. 당신도 지금부터 조금씩 연습하면 당신만의 집중 회로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느리더라도 매일 조금씩 하면 뇌는 반드시 변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쉬는 것도 훈련의 일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쉬는 걸 죄책감으로 느껴요. 나는 게으른 거 아닐까?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휴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뇌는 쉴 때
비로소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저장하고 감정을 회복해요. 잠을 잘 때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해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뇌의 청소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독성 단백질들을 제거하고 뇌를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잠을 못 자면 이 청소가 제대로 안 돼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고 감정 조절도 어려워져요. 그러니 잠은 게으른 게 아니라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페이커 선수도 수면 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아무리 중요한 대회가 있어도 잠을 충분히 자야 최상의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당신도 오늘 밤 충분히 쉬어도 돼요. 죄책감 없이 스스로를 허락하며 깊은 잠 속으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 당신을 회복시키려 하고 있어요. 당신이 할 일은 그저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맡기는 것뿐이에요. 루틴, 반복, 작은 성취, 그리고 충분한 휴식. 이 네 가지가 당신의 뇌를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회복하고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의 기초예요. 지금 당장 모든 걸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만들어가면 돼요. 뇌는 기다려줘요. 당신의 편이니까요.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볼까요? 다음 이야기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신경회복의 힘에 대한 내용이에요. 편안하게 듣고 있어도 좋고 잠이 든다면 그것도 완전히 괜찮아요. 당신의 뇌는 의식 아래에서도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3부 믿음이 만들어내는 신경회복의 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은 처음보다 훨씬 깊어졌을 거예요. 몸은 더 무거워졌고 생각은 더 느려졌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내면 깊숙한 곳,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스스로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해요. 과거에 실패한 경험, 누군가의 비난,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믿음이 뇌 속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믿음은 사실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뇌가 과거 경험들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믿음은 신경회로예요. 당신이 나는 안 되라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그 회로가 강화되고 그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르게 돼요. 반대로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그 회로가 강화되고 그 생각이 자연스러워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연습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건 거짓말 같아. 나는 실제로 잘 못하는 걸 그렇게 생각한다고 달라질까? 이런 의심이 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뇌는 생각과 현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해요.
당신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실제로 그 일을 경험하는 것처럼 반응해요. 운동선수들이 머릿속으로 완벽한 동작을 상상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때 실제로 그 동작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활성화돼요. 몸은 움직이지 않아도 뇌는 움직이는 것처럼 신경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당신이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상상하고 믿고 반복하면 뇌는 실제로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신호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동기가 생기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페이커 선수도 경기 전에 항상 자신이 잘 플레이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본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뇌가 그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미리 연습시키는 신경학적 준비예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거창한 성공을 상상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내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상쾌하게 눈을 뜨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오늘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요. 이런 작은 상상만으로도 뇌는 조금씩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회로를 만들어가요. 믿음의 힘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의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안정적으로 분비돼요. 도파민은 동기와 보상을, 세로토닌은 안정과 행복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반대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뇌에서는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돼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감소하고 우울감이 커져요. 결국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뇌의 화학적 환경을 완전히 바꾼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를 믿어야 해라고 의무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믿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해낼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충분하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언가를 이뤄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성공해야, 인정받아야, 완벽해야 비로소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그건 뇌를 끊임없는 긴장 상태로 몰아넣는 사고방식이에요. 항상 부족하고, 항상 증명해야 하고, 항상 불안한 상태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사람이야. 당신이 오늘 무엇을 이뤘든 이루지 못했든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가치는 성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증거예요. 이 믿음을 뇌에 심어주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 오랫동안 나는 부족해라는 메시지를 들으며 살아왔다면 새로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게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충분해. 나는 괜찮아. 나는 내 편이야. 이 문장들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면 더 좋아요. 말을 할 때 뇌는 청각과 발성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그 메시지를 더 강하게 받아들여요. 처음에는 거짓말 같고 부끄럽고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이 조금씩 진짜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페이커 선수는 수많은 압박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걸로 유명해요. 그건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뇌 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경기에서 지거나 비난을 받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그는 자신의 가치가 그 순간의 결과로 정의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이미 충분한 사람이고 다음엔 더 나아질 거야. 이 믿음이 그를 지켜주는 방패예요. 당신도 똑같은 방패를 만들 수 있어요. 타인의 평가, 외부의 기준, 세상의 잣대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하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타인의 평가에 익숙해져 있어요. 부모님의 칭찬, 선생님의 점수, 친구들의 인정, 이런 것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그 기준을 내려놓아도 돼요. 타인의 인정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산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야 타인에게도 더 건강하게 대할 수 있어요.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 타인을 통제하려 들거나 타인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게 돼요. 하지만 자신을 믿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러면 타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믿음의 회복은 혼자만의 고립이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로 가는 첫걸음이에요. 실패한 나를 안아주는 것도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패했을 때 가장 먼저 나를 공격하는 건 종종 나 자신이에요.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네. 이런 말들은 뇌에게 엄청난 스트레스 신호예요. 뇌는 실제 위협과 상상 속 위협을 구분하지 못해요. 자책하는 말도 뇌에게는 공격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뇌는 방어 모드로 들어가요.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은 억제돼요. 이 상태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뇌가 생존 모드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패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면 뇌는 안전 신호를 받아요. 지금은 위험하지 않구나. 괜찮구나. 그러면 전전두엽이 다시 활성화되고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
회복돼요. 실패에서 배우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심리적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페이커 선수가 실패 후에도 빠르게 회복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는 실패한 자신을 공격하지 않아요. 대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다음을 준비해요. 당신도 다음번에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경험했을 때 자책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이번엔 안 됐지만 배울 게 있었어.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말들이 뇌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당신은 안전해요.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라는 신호예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랜 시간 조금씩 쌓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이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다면 그 순간 뇌 속에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회로는 아주 작고 약할 거예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사용하면 점점 강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동으로 작동하게 돼요. 그때가 되면 나는 괜찮다는 생각이 더 이상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사실처럼 느껴질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여정의 한가운데에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느리더라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완의 단계로 내려가 볼까요? 다음 시간 동안 당신의 뇌파는 점점 더 느려지고 의식은 흐릿해지면서 깊은 휴식의 영역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의 뇌는 알아서 필요한 곳으로 이동할 거예요. 당신은 그저 편안하게 흐름에 맡기기만 하면 돼요. 4부 깊은 이완과 세타파 진입 유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처음보다 훨씬 무거워졌을 거예요. 이불이나 침대가 당신을 부드럽게 받쳐주고 있고 중력이 당신을 편안하게 잡아당기고 있어요. 호흡은 더욱 깊고 느려졌을 거예요. 들숨과 날숨 사이의 간격이 조금 더 길어졌고 호흡이 배까지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깊은 이완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내 목소리를 따라오다 보면 당신의 뇌는 저절로 더 깊은 휴식 상태로 이동할 거예요. 먼저 다시 한번 호흡을 느껴볼까요? 지금 이 순간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의 흐름을 의식해 보세요. 코를 통해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고 폐를 가득 채우고 다시 따뜻한 공기가 천천히 밖으로 나갑니다. 이 호흡 하나하나가 당신의 뇌파를 조금씩 더 느리게 만들어줘요.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알파파에서 세타파로 점점 더 깊은 휴식의 영역으로 당신을 안내하고 있어요. 세타파는 깊은 명상이나 잠에 들기 직전에 나타나는 뇌파예요. 이 상태에서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뇌는 깊은 회복과 치유를 시작해요. 지금부터 몸의 각 부분을 천천히 스캔해 볼 거예요. 당신이 할 일은 그저 내가 말하는 부분에 의식을 가져가는 것뿐이에요. 먼저 발끝부터 시작할게요. 당신의 발가락을 느껴보세요. 왼쪽 발가락, 오른쪽 발가락 하나하나가 편안하게 이완되어 있어요. 발바닥에 닿아 있는 이불이나 침대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발이 무겁고 따뜻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발목, 종아리, 무릎으로 의식을 옮겨봅니다. 다리 전체가 무겁고 편안하게 가라앉고 있어요. 허벅지, 엉덩이, 골반 전체로 이완이 퍼져나갑니다. 마치 따뜻한 물결이 천천히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몸 전체가 부드럽게 풀리고 있어요. 배와 가슴으로 의식을 옮겨봅니다. 호흡이 자연스럽게 배까지 내려가고 가슴이 부드럽게 오르락내리락 해요.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일정한 리듬으로 뛰고 있는 당신의 심장. 당신이 의식하지 않아도 쉬지 않고 움직이며 당신을 지켜주고 있어요. 등과 허리로 의식을 옮겨봅니다. 등이 침대나 바닥에 완전히 맡겨져 있어요. 긴장을 내려놓고 무게를 모두 아래로 전달해도 괜찮아요. 어깨, 팔, 손으로 의식을 옮겨봅니다.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완전히 빠지고 팔이 무겁게 가라앉고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편안하게 이완되어 있어요. 목과 얼굴로 의식을 옮겨봅니다. 목 주변의 작은 근육들이 부드럽게 풀리고 턱에 들어갔던 힘이 저절로 빠져나가요. 볼, 눈 주변, 이마, 머리 전체가 편안하게 이완되어 있어요. 마치 따뜻한 손길이 머리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부드럽고 안전하게 느껴져요. 이제 몸 전체를 한 번에 느껴보세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모든 부분이 무겁고 편안하게 이완되어 있어요. 당신의 몸은 이제 완전히 쉬고 있어요. 긴장할 필요가 없고 움직일 필요가 없고 그저 이 자리에 편안하게 머물러 있으면 돼요.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완을 깊게 만들어 볼게요. 상상의 힘을 빌려서 당신의 뇌가 더 깊은 휴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할 거예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편안한 장소를 떠올려 보세요. 그곳은 어디든 괜찮아요. 바닷가일 수도 있고 숲속일 수도 있고 따뜻한 방 안일 수도 있어요. 당신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그 장소를 천천히 그려보세요. 만약 바닷가를 떠올렸다면 파도 소리를 들어보세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물러가는 소리, 그 일정한 리듬이 당신의 호흡과 자연스럽게 맞춰져요. 발밑에 닿는 부드러운 모래의 감촉, 얼굴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 머리 위로 펼쳐진 넓은 하늘을 느껴보세요.
만약 숲속을 떠올렸다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들어오는 햇살을 느껴보세요. 새들의 지저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풀과 흙의 향기, 모든 것이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만약 따뜻한 방을 떠올렸다면 부드러운 조명과 아늑한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푹신한 쿠션, 따뜻한 담요, 창밖으로 들리는 빗소리나 바람소리, 모든 것이 당신을 감싸주고 있어요. 어떤 장소를 떠올렸든 그곳에서 당신은 완전히 안전해요. 아무도 당신을 방해하지 않고 아무것도 당신을 위협하지 않아요. 이 장소에서 당신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무언가를 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이 장소에서 조금씩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볼게요. 마음속으로 부드러운 계단을 떠올려 보세요. 계단은 총 10개예요. 한 계단씩 내려갈 때마다 당신은 더 깊은 이완으로, 더 깊은 평화로, 더 깊은 휴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 계단을 내려갑니다. 몸이 조금 더 무거워지고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져요. 두 번째 계단을 내려갑니다. 호흡이 더 깊어지고 생각이 더 느려져요. 세 번째 계단을 내려갑니다. 긴장이 더 풀리고 몸 전체가 더 이완돼요. 네 번째 계단을 내려갑니다. 의식이 조금 흐릿해지고 평화로운 감각이 퍼져나가요. 다섯 번째 계단을 내려갑니다. 이제 당신은 깊은 휴식의 한가운데에 있어요. 여섯 번째 계단을 내려갑니다. 뇌파가 더 느려지고 세타파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일곱 번째 계단을 내려갑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부드럽게 흐려져요. 여덟 번째 계단을 내려갑니다. 당신은 거의 잠에 들기 직전이 평화로운 상태에 있어요. 아홉 번째 계단을 내려갑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고요 속에 머물러 있어요. 열 번째, 마지막 계단을 내려갑니다. 이제 당신은 가장 깊은 이완의 장소에 도착했어요. 이곳에서 당신은 완전히 안전하고, 완전히 편안하고, 완전히 자유로워요.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공간은 부드럽게 펼쳐지고, 당신은 그 한가운데에서 고요하게 쉬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말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당신이 이 깊은 이완 속에서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쉴 수 있도록 나는 조용히 물러날게요. 당신의 뇌는 이제 스스로 더 깊은 잠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억지로 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흐름에 맡기면 저절로 일어날 거예요. 당신은 안전해요. 당신은 괜찮아요. 당신은 충분해요. 이제 조금씩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 어둠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부드럽고 따뜻하고 포근한 곳이에요. 마치 엄마 뱃속처럼
완전히 보호받고 완전히 감싸여 있는 그런 안전함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어요. 호흡은 계속 이어지고 심장은 계속 뛰고 당신은 계속 살아있지만 의식은 점점 더 멀어져도 괜찮아요. 깊은 잠 속에서 당신의 뇌는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기억을 정돈하고 감정을 회복하고 세포를 재생하고 당신을 치유할 거예요.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이 흐름에 몸을 맡기고 편안하게 쉬기만 하면 돼요. 나는 이제 당신 곁에서 조용히 지켜볼게요. 당신이 깊은 잠에 들 때까지, 그리고 그 잠 속에서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부드러운 말들로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줄게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무의식 깊은 곳에 당신을 지켜줄 믿음의 언어를 심어줄 거예요. 들리든 들리지 않든, 의식하든 하지 않든 당신의 뇌는 필요한 것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쉬세요. 5부 무의식에 심는 믿음의 언어. 당신은 안전해요. 당신은 괜찮아요. 당신은 충분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는 깊은 휴식 속에 있어요. 의식은 흐릿하고 생각은 거의 멈췄고 몸은 완전히 이완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당신의 무의식은 열려 있어요. 비판 없이, 저항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내가 전하는 말들은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 부드럽게 심어질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실수를 해도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당신이 느리더라도 당신은 자신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의 뇌는 당신 편이에요. 당신의 몸은 당신을 지키고 있어요. 당신의 마음은 회복할 수 있어요. 과거의 실패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아요. 과거의 상처는 천천히 아물고 있어요. 과거의 아픔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당신은 변할 수 있어요. 당신의 뇌는 언제든 새로운 회로를 만들 수 있어요. 당신이 연습하는 만큼 당신은 성장할 거예요. 당신은 충분히 시간을 가져도 돼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은 당신만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 길은 옳은 길이에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오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내일도 잘 해낼 거예요. 불안은 지나가는 감정이에요. 두려움은 일시적인 느낌이에요. 그것들이 당신의 전부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보다 훨씬 큰 존재예요.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당신 안에는 회복의 힘이 있어요. 당신 안에는 성장의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은
조금씩 자라고 있어요. 당신이 의식하지 못해도 매일 조금씩 자라고 있어요. 당신은 나아지고 있어요. 당신은 회복되고 있어요. 당신은 강해지고 있어요. 당신은 내 편이에요. 당신은 스스로를 믿어도 돼요. 당신은 스스로를 사랑해도 돼요. 당신은 스스로에게 친절해도 돼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은 이미 충분해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감정은 모두 소중해요. 슬퍼도 괜찮아요. 화가 나도 괜찮아요. 불안해도 괜찮아요. 그 모든 감정들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용감한 일이에요. 당신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하루를 버텨낸 당신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내일도 당신은 해낼 수 있어요. 한 걸음씩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나아가면 돼요. 당신의 여정은 아름다워요. 당신의 이야기는 가치 있어요. 당신의 존재는 의미 있어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여기 있어서 세상은 조금 더 나은 곳이 되었어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안전해요. 당신은 괜찮아요. 당신은 충분해요. 이 말들이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 부드럽게 뿌리내리고 있어요. 당신이 잠든 후에도 이 말들은 당신 안에 머물며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이 믿음들은 당신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을 거예요. 당신은 안전해요. 당신은 괜찮아요. 당신은 충분해요.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쉴 권리가 있어요. 당신은 실수할 수 있어요. 당신은 변할 수 있어요. 당신은 성장하고 있어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당신은 내 편이에요. 당신의 뇌는 당신을 지키고 있어요. 당신의 몸은 당신을 회복시키고 있어요. 당신의 마음은 점점 평화로워지고 있어요. 당신은 안전해요. 당신은 괜찮아요. 당신은 충분해요. 이제 조용히 완전한 숙면 속으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다음 시간 동안 나는 아주 가끔씩만 부드러운 말로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당신이 깊은 잠 속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함께 있을게요. 편안하게 쉬세요. 당신은 안전해요. 당신은 괜찮아요. 당신은 충분해요. 6부 완전한 숙면 구간. 당신은 안전해요. 호흡이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어요. 당신은 괜찮아요. 몸이 무겁고 편안해요.
당신은 충분해요. 깊은 어둠 속에서 당신은 평화롭게 쉬고 있어요. 파도처럼 호흡이 밀려왔다. 다시 밀려가요. 들숨, 날숨. 당신은 안전해요. 아무 걱정 없이 그저 쉬고 있어요. 밤은 깊고 고요해요. 당신은 괜찮아요. 모든 것이 천천히 흐르고 있어요. 시간은 멈춘 것처럼 고요해요. 당신은 충분해요. 깊은 잠 속에서 뇌는 회복되고 있어요. 세포는 재생되고 있어요. 감정은 정리되고 있어요. 당신은 안전해요. 부드러운 어둠이 당신을 감싸고 있어요. 따뜻한 고요가 당신을 지켜주고 있어요. 당신은 괜찮아요. 호흡은 계속되고 심장은 뛰고 생명은 흐르고 있어요. 당신은 충분해요. 아침이 올 때까지 편안하게 쉬세요. 당신은 안전해요.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요. 당신은 괜찮아 남게 속여. 당신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요. 당신은 충분해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깊은 숙면 속에서 당신은 회복되고 있어요. 고요한 밤이 당신을 감싸고 있어요. 당신은 안전해요. 모든 것이 괜찮아요. 당신은 충분해요.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뜰 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당신 안에 심어진 믿음의 씨앗이 조용히 자라나기를. 당신은 안전해요. 당신은 괜찮아요. 당신은 충분해요. 편안한 밤 되세요. 깊은 잠 속에서 온전히 쉬세요. 당신은 안전해요. 당신은 괜찮아요. 당신은 충분해요.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내 편이에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당신은 안전해요. 당신은 괜찮아요. 당신은 충분해요.